자동차가 오, 뒤에서 뭔가 잡아당기는 것처럼. 그래서 여기가 귀신 들린 터널이라는. 그럼 이 무덤들은 대체 왜 생겼을까? 쪽으로 침입하는 게 똥침이잖아. 그렇습니까? 재밌겠노? 간만에 한번 조슬신잡 녹화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선생님이 인터넷 돌아다니다 보니까 심야괴담회에서 제보를 받더라고요. 경북 칠곡군 중앙고속도로 다부터널. 자, 이름 잘 기억하세요. 무슨 터널? 바보처럼. 자, 이 다부터널에서 미스테리한 경험을 겪은 분들의 제보를 받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심야괴담회에서 제보를 받고 있는 모습을 봤습니다. 선생님도 심야괴담회 재밌게 보고 있기 때문에 이게 뭐지 해가지고 다부터널을 좀 검색을 해봤는데 여기에만 가면은 이상한 일들이 많이 벌어진다는 거야. 그래서 이거를 채널 이름이 소오름이라는 이제 알아? 네. 오, 유명한 채널인가 보구나. 선생님은 이번에 조사하면서 처음 봤는데 이 소오름이란 채널에서 정리를 아주 잘 해놓으셨더라고. 그래서 선생님이 캡처를 몇 장 좀 따왔어. 한 번씩 놀러 가봐 주세요. 소오름. 자, 그래서 여기서 이제 다부터널에 대해서 정리를 하셨는데 연평균, 그러니까 1년 동안 평균을 냈을 때 교통사고 발생률이 전국에서 가장 높은 터널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여기에만 가면은 자동차가 오, 뒤에서 뭔가 잡아당기는 것처럼 자동차가 속력이 안 나고, 그 다음에 사고도 엄청나게 많이 나고, 약간 귀신의 목소리를 들었다는 사람들도 많고 그렇다고 해요. 그래서 여기가 귀신 들린 터널이라는 이제 우스갯소리가 나올 정도인데 대체 왜 그럴까 하고 여러 방송국에서도 조사를 나갔다고 합니다. 근데 이제 조사를 나가서 카메라로 쫙 터널을 찍는데 세상에 이 터널이, 여기가 다부터널이거든. 다부터널 위쪽으로 요게 다 쫙 보이는데 이게 뭔 것 같습니까? 묘지. 바로 무덤입니다. 공동묘지입니다. 이게 하나하나가 다 한 사람이 돌아가신 무덤인데 이 다부터널 위쪽으로 엄청나게 많은 무덤들이 무더기로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혹시 이게 그 귀신 혹은 뭐 과학적으로 설명할 수 없는 미스테리한 일들하고 이 무덤이 연관이 있지 않나 하면서 이제 그 촬영을 한 제작진들이 많은데, 그럼 이 무덤들은 대체 왜 생겼을까? 여기에다가 묻어드려야 이제 행복하게 사실 거다. 이래서 여기다 팠을까? 바로 지금 어디서 정답이 얘기가 나오고 있는 것 같은데. 바로 이곳은 6.25 전쟁, 그러니까 한국 전쟁 당시에 가장 치열했던 전쟁이 벌어졌던 다부동 전투의 실제 격전지가 저기야. 자, 그 다부동이라는 곳은 경상북도 칠곡군 가산면, 지금의 이름은 가산면이고요. 옛날 이름이 이제 다부동이었는데 그 다부동 지역 이름을 따서 다부동 전투라고 부르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가 6.25 전쟁의 최대 격전지였다. 선생님이 구글 지도를 통해서 검색을 해봤더니 위치는 대략 이쪽입니다. 우리나라 지도가 이렇게 있으면 대구 바로 왼쪽 위 이제 칠곡군이 있는데 그쪽이 바로 여기 이제 이 도로가 지나가는 요쪽, 여기가 이제 다부동 쪽입니다. 근데 이제 우리가 알기로 38선이 있고 이쪽 지역에서 우리가 전쟁을 엄청나게 치열하게 한 걸로 알고 있는데 대체 여기서 왜 우리나라 6.25 전쟁의 최대 격전지가 벌어졌던 것인지 살짝 한번 좀 보고 갈게요. 일단 6.25 전쟁 몇 년도에 벌어졌는지 기억나니? 1950년. 맞습니다. 1950년에 벌어졌습니다. 1950년, 지금으로부터 73년 전이군요. 73년 전 6월 25일 새벽 4시였습니다. 새벽 4시에 북한군이 남한으로 쳐들어왔단 말이야. 남쪽으로 침입했다 해서 뭐라고요? 남친. 이거 상식 퀴즈로 많이 나옵니다. 남침일까요? 북침일까요? 많이 물어본다고 했죠? 그래서 선생님이 똥침 뭐라 그랬어? 안 된다. 쪽으로 침입하는 게 똥침이잖아. 그래서 남쪽으로 침입했다, 남침이라고 불러야 된다. 그래서 1950년 6월 25일에 남침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 서울보다 더 위쪽에 있는 도시들인 봉두천, 의정부 이쪽들을 차례차례 이제 넘어오면서 강원도 쪽도 무너지면서 25, 26, 27, 28일 4일 만에 서울이 다 점령당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의 수도인 서울을 지키기 위해서 병력들이 가장 많은 곳인데도 불구하고 4일 만에 무너졌단 말이야.
그러면 우리나라 수도가 함락됐으니까 우리는 바로 항복 선언이냐? No, no. 수도를 대전으로 옮깁니다. 수도를 대전으로 옮겨가지고 항전, 이제 대항할 준비를 하는데, 와, 서울이 한번 무너지고 나니까 우리나라가 이제 좀 준비가 안 된 상태에서 상대가 쳐들어왔다 보니까 속절없이 밑으로 쭉쭉쭉 밀립니다. 그래서 대전으로 수도를 옮겼는데 대전까지 밀리기 때문에 수도도 대구로 옮기게 됩니다. 1950년 8월 1일에 국군하고 우리나라 군대하고 유엔군, 세계 연합군이 이제 도와주러 와가지고 낙동강 방어선이라는 것을 구축하게 됩니다. 자, 그래서 북한군이 지금 여 밑에까지 다 점령을 했어요. 그리고 우리나라의 남은 땅이라고는 낙동강을 삥 둘러서 강력한 방어선. 여기 밀리면 이제 진짜 끝이다. 우리나라는 이제 지도에서 없어지는 거다라는 최후의 항전의 방어선을 구축하게 되는 겁니다. 근데 방어선을 여기에 구축하다 보니까 수도가 너무 방어선 가까운 데 있죠. 그래서 대구에서 수도도 어디로 옮긴다? 부산으로 옮깁니다. 그래서 6.25 기간 동안 대부분의 기간은 이 부산이 임시 수도로서 작동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최종 임시 수도는 부산이 되는 거고요. 서울에서 대전에서 대구로 그 다음에 부산으로 이렇게 옮겨지고요. 방어선을 딱 구축을 하고 버틴단 말이지. 그래서 그 당시 이제 낙동강 방어선을 선생님이 지도를 구했어요. 그래서 여기 요렇게 파란 선으로 쫙 그어져 있는 곳이 우리의 최후의 방어선이었습니다. 이게 뚫리면은 우리나라는 진짜 지도에서 없어지는 거예요. 북한이 통일을 해버리는 거죠. 자, 그래서 이렇게 방어선을 펼쳐놓고 보니까 아까 있었던 여기 칠곡군, 군위, 성주 이쪽 부분이 최대의 격전지가 될 수밖에 없었구나. 바로 이쪽 부분이거든요. 다부동 전투가. 그래서 귀신이 많이 나온다는 다부 터널이 이쪽 부근이란 말이죠. 이쪽 부근. 그래서 최대 격전지가 될 수밖에 없었겠구나. 그래서 여기를 넘겨주는 순간 임시 수도였기도 하고 이 가장 큰 도시 중에 하나인 대구까지 바로 쳐들어와서 대구가 먹힐 수 있다는 말이죠. 그래서 여기를 필사적으로 막아야만 했었고 북한도 필사적으로 여기를 점령해야 했었고 그래서 필사적으로 맞붙는 남한군과 북한군이 맞붙어서 엄청난 전사자를 냈던 곳이 다부동입니다. 네, 그렇게 되고요. 자, 그 이후에 이제 어떻게 흘러갔는지도 조금 얘기해 주면요. 어느덧 9월이 됐어요. 그 9월이 되는 군이 인천 상륙작전으로 북한의 허리를 딱 잘라먹는 작전을 펼치게 되는 거죠. 인천 상륙작전이 성공하면서 북한군은 허리가 잘리게 되고 그 뒤부터는 우리나라가 다시 위로 쭉쭉 올라갑니다. 자, 그래서 1950년 9월 28일에는 서울을 다시 되찾습니다. 아까 6월 28일에 뺏겼는데 3달 만에 서울을 되찾고요. 그 다음에 10월에는 38선을 돌파합니다. 자, 이제 한반도의 절반 이상을 이제 우리가 올라갑니다. 그러면서 평양을 점령하고요. 압록강까지 도달합니다. 남은 땅만 조금만 더 올라가면 이제 우리나라가 통일을 하는 거야. 자, 그런데 무슨 일이 벌어집니까? 맞습니다. 중공군이 넘어오기 시작합니다. 중국 공산당의 군대다. 중공군이죠. 중공군이 1950년 10월, 그러니까 전쟁이 발생한 지 4달이 지났을 때예요. 4달이 지나고 나서 중공군이 우리나라에 개입을 시작하게 되죠. 인해전술이란 말 들어봤습니까? 무슨 인자니? 사람 인자, 해는 바다 해자입니다. 사람이 바다를 이루어서 내려오는 거야. 그러니까 이제 중국은 그 당시에 크게 군사력이 뛰어난 국가는 아니었기 때문에 엄청나게 뭐 신식 무기라든지 뭐 탱크가 많지 않았습니다. 심지어 뭐 총도 그렇게 신식 총 같은 것도 없었는데 오로지 믿을 것은 뭐다? 인구, 사람 수로 밀어붙이는 거야. 그래서 정말 무기도 없어가지고 3명 중에 1명은 꽹가리를 들고 있고 3명 중에 1명은 무기를 들고 있고 3명 중에 1명은 피리를 들고 있었다는 말이 있을 정도예요. 무기가 부족한데 사람은 많으니까 일단 악기라도 들고 보내는 거야. 그러면 중공군이 어떻게 내려오느냐? 막 피리 불고 꽹가리 치면서 내려옵니다. 그러면 이제 총 들고 있던 사람이 싸우다가 죽잖아? 그러면 그 총을 옆에 꽹가리 들고 있던 사람이 꽹가리 내려놓고 총 들고 또 싸워. 그러면 또 그 사람 죽으면 옆에 피리 들고 있던 사람이 그 총 들고 또 싸워. 죽여도 끝도 없이 밀려오는 그 중공군. 그래서 우리나라는 속절없이 밑으로 밀리게 됩니다. 이때는 이제 이미 1월 달이야. 북한 지역은 우리나라보다 북쪽이기 때문에 더 춥죠. 그래서 정말
발가락이 얼어서 떨어질 정도의 추위래요. 그 추위 때 사람들은 또 다시 또 후퇴를 하고 도망을 오고 피난을 가는 거예요. 1951년, 1년이 넘어갔네요. 3월 달에 우리나라가 이제 다시 국군이 서울을 되찾고요. 그러면서 이 지금에 보이는 휴전선 지역에서 아주 치열하게 위아래 왔다 갔다 하면서 전쟁이 벌어지고 1951년 7월 달 전쟁이 50년 6월에 벌어졌으니까 1년하고 한 달 정도 지났을 때 휴전을 어떻게 할지에 대해서 이제 정치인들이 회담을 하기 시작합니다. 자, 그러니까 우리가 아는 6.25 전쟁은 총 3년 동안 벌어졌는데 우리나라가 낙동강 지역까지 쫙 밀리기도 하고 그 다음에 다시 인천 상륙작전을 통해서 허리를 끊고 북한 거의 압록강 두만강까지 올라가는데 그런 다이나믹한 전투는 1년 동안에 벌어진 거고 사실상 나머지 2년 동안은 여기 휴전선을 앞두고 치열하게 싸우면서 죽어나갔던 거죠. 왜 경기가 종료했을 때 삐 했을 때 그때까지 내가 땅 따먹은 곳이 우리의 지도가 된단 말이야. 그러니까 이 막바지에 엄청나게 치열하게 싸웠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1953년 7월 27일에 확실하게 정전협정 조인 휴전 선언을 하게 됩니다. 통계 자료를 좀 보면요. 이산 가족, 떨어져 살게 된 가족이죠. 전쟁으로 인해서 떨어지게 된 가족이 1,000만 명. 전쟁 미망인, 그러니까 가족을 전쟁으로 떠나보낸 게 30만 명. 전사, 사망 17만 8,569명. 전쟁고아 10만 명. 네, 이렇게 엄청난 피해를 입혔던 전쟁입니다. 그래서 오늘이 6월 15일이니까 10일 뒤가 6.25 전쟁이란 말이야. 그래서 우리나라에 큰 영향을 끼쳤던 이 6.25 전쟁. 이 애기 없고, 참 이 우울한 사진이죠. 이 사진을 보면서 전쟁의 아픔에 대해서 한번 다시 생각해 보시고, 우리 앞으로 이제 이런 일이 없도록 해야 되겠습니다. 그쵸? 오늘 설명은 여기까지. 쉬세요.